네, 안녕하십니까. B2B 티션 방송 토크IT 진행맡은 지식 PD 고선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블렌딩과 머신러닝의 통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펜타우라는 이제 분석 플랫폼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제 왼쪽에 히다치 벤테라 코리아의 김경윤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왼쪽 또 그 다음 좌측에 맨 좌측에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엄현철 컨설턴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그 요새 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되게 많고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늘 이 펜타우 이 플랫폼이 네네. 이따 설명하겠지만 네네. 요게 어떤 유니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그거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빅데이터 플랫폼이었죠. 분석이 좀 빠진.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많이 모아져 있는데 하둡처럼. 네, 맞습니다. 네네. 하둡도 네네네. 포함된 네네. 모아져 있는데 근데 모아는 놨는데 분석은 좀 따로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들이 좀 단절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고. 네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생산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걸 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구현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분석 플랫폼의 개념을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해놓은 뭐 하드웨어라든지 뭐 이런 네네네. 빅데이터를 놓는 곳하고 네네. R이라든지 뭐 네네. 파이썬이라든지 분석하는 거 따로따로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거를 한 군데서. 한 군데서. 네네. 그렇다면 뭐 이게 어떤 그 현업 부서에서 어떤 상관관계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편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IT와 비즈니스가 좀 갖춰져 네네. 있는 그런 개념. 아무래도 또 사용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 같고. 그렇죠. 이따 UI를 잘 보겠지만.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펜타우라는 것이 네. 굉장히 그 용어가 네네. 뭐 완전 오리지널 영어 같지도 않고. 네네네. 네. 이게 뜻이 뭡니까, 펜타우가? 네. 펜타우가 네. 펜타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 다섯 개. 5개라는 뜻인데 네네네네. 원래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5명이 모여서 만들긴 했는데 네. 그 원래 단어 이름은 네. 이 회사가 원래 본사가 올란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플로리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인디안 부족 중에 펜타우라는 부족이 뭐 나바호 그러네요. 근데 그 부족의 어떤 특징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서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빅데이터 분석 네네. 이걸 또 BDA라고 또 만들었네. 비즈니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네네. 결국 이거는 이제 돈 벌고 그죠? 맞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결국. 같은 목적이죠. 예전이랑 똑같은 네네. 방법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플랫폼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필드에 많이 기업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네네네.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이런 빅데이터 분석 쪽에 현황은 어떤가 지금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관심 많은데. 네. 근데 아직 이제 막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네네.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막 그런 걸 고려하고 있고 네. 일부는 네. 벌써 이제 도입을 시작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필드에 있는 분들, 현재 기업에서 이런 네. 분석할 때 있어서 가장 크게 이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느끼는 건 뭔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죠? 일단 어떤 분석을 해야 되지? 데이터는 데이터는 있는데 어떤 분석을 해야 되지? 또 네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는 있는 것 같고, 근데 먼저 사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네, 도입 좀 네, 있고요. 네, 네, 그럼 네. 어떤 분석을 해야 돼요? 실제로 분석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근데 분석이란 게 분석 인력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허들이 높고 네네. 기술적인 측면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좀 쉽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네네네. 매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여기 메인프레임 클라이언트 서버 우리 다 알고 있는 네. 것들이고 네. 이제 이 3세대 플랫폼이라고 이거는 네. 어디서 효성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글로벌하게 지금 글로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오케이. 3세대 플랫폼 얘기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세대 플랫폼이 지금 보면 이게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진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인데. 예. 그래서 성장한다. 네, 그렇죠? 이미 글로벌에서는 3세대 네네. 플랫폼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그게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네. 말씀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제 데이터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진짜 아까 도표한 것처럼 비즈니스에 우리 네. 매출에 이거를 잘 기여시킬 것인지 기회를 네. 어떻게 창출시킬 것인지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명확관한 건데 하우라든지 Y에 대한 것이 네. 확실하게 좀 우리가 좀 정립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런 쪽에 데이터를 뭐 거래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죠.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이미 데이터를 거래하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자나 마스터 같은 큰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 익명 처리를 해서 네네. 이미 거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아직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아직은 조금 더디고 네. 있죠. 네. 그런 편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디스럽션 이런 말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데이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좀 보시는지?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데이터거든요. 네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 이 기업을 어떤 혁신시키고 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 근데 지금 세대가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네. 사실 그 비즈니스 밸류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밸류 찾아보자. 가 사실 핵심이고 그 근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데이터 많이 쌓아놓는다고 또 능사는 아니죠. 맞습니다. 사실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핵심이. 활용이 없으면은 쌓아도 사실 좀 소용이 없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따가 또 머신러닝 얘기하시겠지만 그 머신러닝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만 막 부정확한 데이터 포함해서 막 밀어만 넣어봤자 걔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만 낭비가 될 수 있고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일단 그 이슈 말하기 전에 일단은 그냥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하면은 약간 모호하잖아요. 플랫폼 그냥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데이터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하면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처리를 해서 왜냐면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밸류를 끄집어내려면 로데이터 상태로는 힘드니까 이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폼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블렌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잘 블렌딩을 시킨 다음에 이 블렌딩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할 때 뭐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써서 뭐 예측 모형, 분석 모형 같은 걸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한 다음에 적용할 때 실제로 뭐 비즈니스의 어떤 마케팅 같은 측면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어떤 C레벨에 어떤 분들이 이제 시각화라든지 여러 가지 BI 측면도 같이 고려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는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기존에 이제 IT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인볼브 되는 프로세스 단계가 여기 수집 단계인가요? 그렇죠. 수집과 데이터 블렌딩까지. 블렌딩까지. 현업은 이제 분석 모형에서도 현업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 모형에서부터 이렇게 할 때 이때 현업이 막 어떤 스크립트를 막 쓴다든지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죠. 특히 요즘에는 뭐 R이라든지 파이썬 같은 이제 오픈소스 분석 엔진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크립팅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는 스크립팅을 배워야 되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그걸 만들었다 그래도 이걸 또 활용 측면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아니고 그냥 따로 이제 모임이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지 할 때 적용 개발 또 이걸 시각화시키죠. 시각화 때는 개발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리소스가 요구가 되는 상태가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결과마다 사일로화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고 그냥 뭐 끝나버리는 이게 파급 효과가 없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손해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아까 김 이사님 이제 방송에 잠깐 명함 받아보니까 박사님이시던데. 뭐로 박사를 따신 거예요? 통계학으로. 자, 근데 우리 IT 한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다시 수학의 정서를 보기도 그렇고 요새 어떻게 수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IT 한 분들. 그리고 수학을 해야 된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좀 말씀해 주신다면. 수학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 데이터가 숫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컴퓨터가 우리가 뭐 비정형 이미지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숫자로 다 변환돼서 해서 다 정리. 결국은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숫자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분석 모형 같은 것들도 사실은 수학에 기반한 통계학에서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면 좋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실제 근데 분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것들에 기반 지식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긴 하죠. 그래서 솔루션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왜냐면 실제로 막 이렇게 스크립팅을 하거나 어떤 기능들을 알기 위해서는 수학적 내용이 필요한데 그런 걸 좀 더 자동화 시켜주고 어느 정도를 처리를 해주면은 훨씬 더 좀 편하게 생산성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뭐 현업 있는 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또 이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사일로화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통합도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플랫폼이 펜타오인데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이 펜타오 플랫폼이 나온 건? 펜타오 플랫폼이요? 저희가 실제로 그러니까 국내 한 건 한 2년 정도 전부터 아마 저희가 펜타오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럼 이 펜타 플랫폼을 쓰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나요? 이미 한 1,800개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라고 해요. 글로벌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는 이제 막 이제 시작해서 소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 보면 이제 비저형 데이터라든지 네. 저형 데이터라든지 네네. 데이터에 상관없이 네네. 모든 데이터 타입을 네. 다 이제 액퀴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걸로? 이게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저희 데이터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종류도 있지만은 사실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어 있냐에 따라서 틀려요. 왜냐면 저희가 하둡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비정 데이터 같은 것들은 하둡에 큰 사이즈는 저장을 하고 근데 원래 우리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RDB라든지 전통적인 데이터 소스들 그렇죠. 소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으려면은 하나의 소스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네네. 필요한 소스를 다 가지고 그렇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펜타워가 이 강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이종의 데이터 소스들을 쉽게 한 번에 통합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네네. 다양한 소스에서 통합할 때 그걸 또 일일이 또 뭐 붙이는데 또 막 노가다 하지 않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기에 얘기죠. 무슨 데이터 인터페이스 개발 이런 게 원래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네. 사실 그러니까 이 솔루션은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쉽게 오케이. UI 기반으로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모았어요. 네네. 모으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그동안 있어 왔으니까. 네네네. 네. 자 여기에 이제 이것을 분석까지 여기 네네네.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분석이 들어간 겁니까 여기? 사실 분석이란 게 되게 스펙트럼이 큰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은 머신러닝에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네네. 지도학습을 보통 우리가 예측을 보통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해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회사는 예측하는 일이 많거든요. 뭔가 판매량도 예측하고 싶고 그렇죠. 어떤 고객이 우리를 물건 살지도 예측하고 싶고 되게 다양한 예측이 있는데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한데 그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플랫폼 위에서 같이 아까 지금 사일로가 되지 않고 한 번에 같이 만들어서 임플리멘테이션까지 갈 수 있다면은 굉장히 큰 효율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펜타우라는 이 플랫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면 마케팅에서 우리 뭐 그 판매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뭐 올해 이번 겨울에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를 들어 거래 데이터, 뭐 판매 데이터 같은 게 DB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뭐 하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모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머신러닝 같은 것들 써서 예측을 만들고 결과를 바로 또 서버에 적재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스톱 플로우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시각화까지 있는데 네네네. 그동안 보면 이제 시각화 툴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이게 이 자체에 시각화 툴이 있는 겁니까? 다양한 있습니다. 시각화 툴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 자체에 시각화 툴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오케이. 물론 기존에 다른 것도 다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결국 이제 쓰는 사람들 이 펜타워 플랫폼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도입이 되면 결국 여기 이제 IT에 있는 분들도 이걸 쓰게 될 거고, 그다음에 현업에 있는 분들도 쓰게 될 거고, 맞습니다. 다 다양한 분들 쓰게 되겠네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고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분석가도 필요하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필요한 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시켜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쪽 부분에 대한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 좀 유연성을 가지고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장기만이 저희 회사 오셔서 소개해 줄 수 있는지요? 그럼요. 김 박사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제대로 설명하다 다 안 끝났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얼마나 사용이 편하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직관적이냐. 맞습니다. 저건 이제 엄대리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펜타워를 인스톨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스푼이라고 해서 개발 툴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지금 스푼의 개발 화면이 되겠고요. 저기에서 이제 실제로 이 조그맣게 아이콘으로 생겨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그 작업 단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텝이라고 부르고 있고 저 스텝들을 단계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 처리 과정들을 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제 이 메뉴들을 그냥 그대로 끌어다가 저 개발 공간에다가 놓고 그냥 연결을 시켜주시면 전체 데이터 처리 과정을 한눈에 다 확인을 하시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시켜 놓고 이걸 한번 돌려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 결과도 보다가 아니네 하면 다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뒷부분에 이제 저희 스푼 환경을 좀 소프트웨어로 보여드릴 텐데 그때 다시.
자, 요거는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스를 다양하게 이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여기 이제 그냥 실제 그 CSV 파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RDB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웹에서 데이터를 REST API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하둡이나 이제 몽고DB 같은 이제 NoSQL이나 아니면 하둡 같은 이런 데서도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업무 규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 이 개발을 통해서 이 단계별로 다 연결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타깃 테이블에다가 족제를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 규칙에 보면 이제 뭐 HBase가 변환, 뭐 몽고DB가 변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일일이 다 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또 그 룰 베이스로 딱딱 하면 다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환경 설정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과정에 그냥 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궁금한 게 이것이 이제 도입이 되면 기존에 이제 회사에 있는 IT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그 배우는데 얼마의 시간이나 뭐 그 공수가 필요한 겁니까? 저도 사실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래요? 예, 일주일 만에 저는 다 배웠거든요. 아니 모르는 사람을 투여시켜요 프로젝트에? 이제 처음에 이 사령하는 소프트웨어는 말이 좀 이상하다. 왜냐면 이제 오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갖고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그 정도 쉽다. 금방 배우실 겁니다. 그럼 이건 따로 뭐 이렇게 우리 보통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보통 도입하면 SQL 과정 뭐 해가지고 입문 과정 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8시간씩 해서 뭐 5일간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이거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 있는데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금방 또 학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회사 와서 펜털 처음 봤을 때 전 처음 봤죠. 저도 처음 봤는데 거기서 분석 모형을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 배우고 만든 데까지. 분석 모형 만든 데까지? 그러니까 그럼 박사님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문서를 보고 혼자서 그냥 공부하는데 왜냐면 이게 스크립팅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UI 베이스니까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직관적이겠네요. 네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럼요. 단언컨대 금방 배우실 거죠. 나 원래 말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펜타워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펜타워만 쓰실 경우에는 병렬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펜타워를 이제 클러스터링해서 분산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하둡에 이제 데이터가 있으신 경우에는 맵리듀스를 하시는데 사실 맵리듀스를 쓰시려면은 다 코딩을 통해서만 맵리듀스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펜타워에서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텝들을 연결해서 맵리듀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또 AEL이라고 하는 이 신기술이 또 개발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윗단에서 이 보이시는 저런 로직처럼 그냥 펜타워에서 개발을 하시고 실행하는 엔진을 스파크에다가 실행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스파크도 돌리시려면 뭐 파이썬이나 스칼라 같은 언어들을 습득을 하시고 또 거기에 맞게 이제 프레임워크 코드를 다 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펜타워로 개발을 다 하시고 코딩 없이 개발된 그것을 데이터 처리를 그냥 스파크 엔진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 테크놀로지의 추이가 저도 여기 방송하면서 느끼는 것이 점점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점점 코딩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 IT 운영자들도 나는 개발자가 아닌데 이렇게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나 이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거 금방 익힐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하고 그죠?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 위치가 좀 어디에 있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지금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코딩에 했던 시간을 좀 더 다른 생산 생산에 돌릴 수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면요. 사실 오늘 제목이 데이터 블렌딩과 머신러닝의 통합인데 아까 이제 엄대리가 말했던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그 스텝을 이렇게 연결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UI로 했는 그 안에 머신러닝을 통한 그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것들을 그냥
인베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자연스럽게. 그거를 펜타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펜타오 이제 두 가지 이제 모듈이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 사이언스 팩이라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하나는 PMI라고 플러그인 머신러닝 인텔리전스라는 네.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는 제가 PMI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팩은 R 같은 분석 그 스크립팅하는 엔진을 그거를 자기 스크립트를 그냥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 네네. 그냥 가지고 넣어서 네. 중간에 그 스텝에 그 구현을 하고 그 결과를 또 넘길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PMI는 스크립팅 없이 네. R, 파이썬, 웨카, 스파크의 분석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UI 기반으로 네, 이제 편하게 그 모형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R이라든지 파이썬을 코딩 안 하더라도 네네 안 하고 네네 하지 않고 R에는 엔진을 빌려 쓰고 파이썬은 엔진을 라이브러리를 빌려 쓰는 거죠. 네네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예측을 하고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 머신러닝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데 네네. 학습을 시켜야 되고 하려면 이제 뭔가 이 데이터를 줄 때 네네. 데이터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서 머신러닝에 던져주는 게 좋은 겁니까? 사실 이런 머신러닝을 기반한 모형을 만들 때 네. 앞단이 사실 굉장히 많이 걸려요. 네. 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데이터를 만들고 트랜스포밍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스텝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성을 여러 가지 이렇게 플로우로 구성을 해버리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게 자연스럽게 새로 뭔가 또 만들 때도 그걸 그대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네네. 이게 좀 변형이 더 편하죠. 어느 정도 자동화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프레임을 쭉 보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이 따로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얘는 이렇게 다 같이 머신러닝 포함 한꺼번에, 있으니까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액티비티들이 네. 이 플랫폼에서 다 녹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다 쓸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핸들링 해가지고 데이터 모델링 그러니까 분석을 위한 모델을 만들었다면 네. 이걸 다시 뭐 R이나 파이썬 던지면은 거기 다시 R 켜서 그렇죠. 스크립팅해서 만들고 다시 네네네.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프레임쳐서 그러니까 R이나 파이썬을 키지 않고도 실제로 네네.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뒤에서 백단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데모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네, 아까 PMI 그 플러그인 머신 인텔리전스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스푼이라는 네. 환경 그 펜타오의 이제 환경이에요. 네, 키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네. 왼쪽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스텝들이 있죠. 네. 다양한 뭐 소스를 통해서 뭐 인풋을 한다든지. 이게 어떤 도메인의 지금 예시입니까? 지금 어떤 문제를 위한? 요거는요. 네네. 요 데이터셋은 네.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자주 하는데 네. 인터넷에서 네. 인터넷 쇼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로. 근데 그게 이제 프로드가 아,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조된 신용카드인지 아닌지. 네네. 네네네. 그런 경우를 적발할 수 있는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싶다. 그걸 펜타로 구현한 건데 근데 그런 걸 만들려면은 일단 데이터가 필요하죠. 네. 이제 프로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때 인터넷에서 쇼핑한 고객들의 프로파일 정보 네. 또는 거래 정보 되게 흩어져 있고 네. 되게 다양한 소스에서 올 수 있는 정보들을 요 부분이 아마 그 소스들을 가져와서 머신러닝으로 예측 모형을 만들기 위한 네.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네네. 펜타오의 어떤 데이터 블렌딩 기능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구현을 시킨 거고요. 네네. 보면은 이거 클릭을 해보면은 이 밑에 이제 이 스텝에서의 데이터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오케이. 아까 이제 엄대리가 말했듯이 그 스텝별로 네네.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면은 마지막 가면 데이터가 이렇게 정제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머신러닝을 만드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데이터 블렌딩이라고 하시면은 요 밑에 4개가 그러니까 4개 서로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4개 다른 모형을 만들어 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게 PMI라고 제가 네네. 스크립팅이 필요 없이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 있다는 게 여기 있는데 이 안에 이제 PMI가 지금 제공하는 이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네. 이것들을 끌어와서 분석 알고리즘이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쓰는 거는 뭐 디시전 트리, 네. 여기서는 이제 뭐 리그레션, 네. 여기는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다음 이건 나이브 베이즈. 하여튼 이 4가지를 네, 더 네. 많은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끌어와서 붙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가볍게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만 네. 하면은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일로 와서 머신러닝이 러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러닝된 결과들이 여기로 모여져 가지고 이 4개 서로 다른 그 모형으로
모형의 결과들, 그러니까 퍼포먼스들, 네. 어떤 모형이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는지를 바로 비교할 수 있고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네. 맨 왼쪽에 데이터 마이닝 있지 않습니까? 마이닝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저 알고리즘이 일단은 끌어오면 돼요. 아니 네. 저게 뭐라는 건 알아야겠네요. 예, 알고 그래서 사실 저게 특징이 어떤 거라는 거 대응은 알아야 돼. 깊숙이 모르더라도 네네. 수학적 모르더라도 이게 어디 있으면 좋다. 네네. 그죠? 그런 거는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 요거 요 세네 개 골라가지고 네네. 저다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갖다 놓은 다음에 네. 지금 보면 고객에 대해서 그 청구 데이터라든지 거래 데이터, 그다음에 불량 데이터, 그죠? 네네네. 이런 거를 갖고서 여 데이터 셋을 갖고 네네네. 돌려보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네. 제일 괜찮게 나오는 것을 네. 그 알고리즘 갖고 모형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게 이미 모형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예측을 하면 되죠. 만들어진 모형이 자동으로 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요런 또 그래서 저 조합을 자꾸 해보겠네요. 네, 그래서 괜찮은 제일 좋은 조합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보통 모형 만들 때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돼서 제일 좋은 걸 고르거든요. 네, 그럴 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필요하면은 더 붙일 수 있어요. 뭐 10개든 붙일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또 적용하는 또 이렇게 네.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 고른 모형으로 네. 실제로 예측을 하는 이렇게 오케이, 눌러보면 오케이. 예측이 이렇게 밑에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예측한 것을 네. 그 예측한 것을 또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검증은 어떻게 하죠? 예측 모형은 나왔어. 네네. 검증은 어떻게? 검증은 사실 이 검증이란 게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우리가 모형을 만들면서 바로 검증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데이터셋을 따로 테스트셋을 따로 검증하는 부분인데 따로 만들어. 따로 할 거면 따로 또 이런 걸 만들어서 검증을 할 수도 있고 네네. 또는 아까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예측을 모형을 만드는 데이터셋을 나눠서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써서 나눠서 요건 안 쓰고 요거 만들고 오케이. 요거 안 쓰고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검증을 여러 번 10번 정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퍼포먼스가 나온 거고요. 뭐 아니면 아예 따로 그래서 떼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죠. 네네네. 진짜 이거를 네. 네. 데이터를 저장소에 넣고 네. 이걸 또 끄집어내서 또 분석 R로 짜가지고 네네. 또 그걸 또 해가지고 다시 넣고 네네. 또 검색해보고 이거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거든요. 생각만 네, 해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앞에서 뭐 서버에 붙어서 적재까지 서버를 해버리면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만든 모형 중에 하나 골라서 실제로 예측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네. 이 플로우로 이제 다이어그램이 돼 있으니까 네네. 서로 같이 우리가 이제 뭐 전문가들끼리 회사에 네. 분야별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걸 논의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이거만 보고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네. 그잖아요. 원래는 막 스크립트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놓고 아는 사람만 그렇죠. 하는 네네. 그리고 요거를 또 이렇게 만드는 거 예측하는 거를 연결시켜 버리면요. 네. 이 하나의 잡으로 구성해서 이거 스케줄링을 돌리버리면 네.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죠. 네네네네. 오케이. 이렇게 이거 실제 보니까 네네. 야 진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이 들고 네네. 아까 분석 알고리즘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네. 저거 좀 그 분야별 어떤 네. 저거 어디 적용을 많이 쓰는지 특징들만 알면 네. 그죠? 네. 네. 사실 어떤 그 도메인별로 사실 막 엄청나게 많은 걸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네.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거를 공유하면서 네, 네. 다양한 데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실제 이제 분석 한 다음에 이제 리포트하고 네.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네, 펜타워의 이제 시각화 부분을 네, 그냥 네, 네. 간단하게 그냥 예제를 한번 저희가 네, 캡처해 네. 본 겁니다. 리포팅, 뭐 네, 네. 플롯, 네. 그다음에 여러 합쳐서 대시보드, 네, 네. 인터랙티브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뭐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도 시킬 수 있고요. 네네. 다양한 형태의 대시보드. 네, 네. 다른 사례인데요. 네네. 네. 사실 이게 펜타워가 지금 그 국내에서 소개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 해외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네. 해외 사례 몇 개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은 이 핀라라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 금융 감독 기관이라고 하는 게 패널인데요. 네. 뭐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거래, 증권 거래 이런 네네. 것들을 벌써 이게 사기인지 내부자 거래인지 네네네. 적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래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매일 5페타바이트.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트랜잭션 데이터를 하려면 이게 그냥 손으로 할 수는 없고 사실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적발한 알고리즘을 그때부터 바꿔서. 야, 이거 우리나라가 또 입혀야겠다. 바로 금감원 같은 데서. 네. 실제로 핀라가 그래서 이거 도입을 해서 핀라 도입해서 실제로 1억 불 상당의 외부 행위를 발견해서 신문에 이제 봤던 게 올려진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 처리하고 그거를 적발하는 알고리즘을 스스로 쉽게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근데 이건 꼭 금융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우리 각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뭔가 위법행위라든지 뭔가 사기행위나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런 걸 써가지고 네네. 분석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소만 시킨다고 하더라도 네네. 국가 행정에 굉장한 엄청난 걸 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죠. 네. 근데 굉장히 많이 이런 인원이 투입되고 또 이게 하더라도 이게 자동화되지 않으면은 그때 또 반복되는. 근데 이걸 이렇게 자동화된 플랫폼에서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거를 짧은 오케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죠. 요건 되게 좀 특이한 회사인데 네네. IMS라고 네. 커넥티드카 회사예요. 커넥티드카? 자동차가 네. 운행을 하면은 자동차 안에 굉장히 많은 센서를 달아서요. 음. 그 센서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어디 주냐면은 보험회사에 줘요. 그 오. 보험회사가 이 사람의 운전 패턴, 아. 사용 시간을 보고 프라이싱을 하는 거죠. 오. 근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많은 센서가 달려있고 IoT 네.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걸 빨리 처리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예측까지도 해가지고 네. 그 회사에 정확한 데이터를 전도를 해야지 어. 그게 손해보지 않고 적절한 프라이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식의 네, 어.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어.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큰 어. 이쪽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메틱스, 인슈런스 텔레메틱스라고 부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객이 네네. 내 차에다가 네네. 이 센서를 다는 거네요. 네네네. 센서를 달고 네네, 맞습니다. 그럼 고객이 대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프라이스적으로 음. 뭐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동의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동의하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네네네, 거군요. 맞습니다. 사고 예방까지도 어떤 가능한 거죠. 정말 이것도 이런 사업 모델도 네. 우리가 앞으로 진짜 IoT 하면 뭐 공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네. 각 분야별로 네. 각 개인이 네네. 개인의 내 이것도 퍼스널 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자동차에 네. 내 퍼스널 데이터를 네. 제공하면서 네. 어떤 서비스의 요율을 뭔가 네. 네고시에이션하는 자기가 이익을 얻고 네. 회사도 로스를 그렇죠. 방지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분야별로 이런 사업 모델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런 것도 하려면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왜냐면 이게 하나의 모형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고객이 뭐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거 들어오면은 그때별로 뭔가 좀 그때 커스터마이즈 된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사례인데 캐터필러는 저희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죠. 큰 중공업 네네. 생산 기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제 뭐 건설기기, 중장비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네. 선박도 만들어요. 선박에 들어가는 것도 만드는데 큰 선박들은 사실 한 번 뭐 고장 나면은 그 손해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청소 한 번 하는 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선박에 아까랑 비슷한데 그런 IoT 센서들을 달아서 미리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미리 고장을 방지하고 그런 걸 위해서는 되게 많은 데이터들을 빨리 처리해서 빨리 예측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 펜타오를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자, 뭐 이따 질문 나오겠죠. 이제 Q&A 가기 전에 저도 궁금한 게 이 펜타오가 그럼 도입을 하려면은 이게 이게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입니까? 온프리미스입니까? 서브스크립션입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 도입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서버에 설치를 하고요. 프라이싱은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네네네. 그럼 이게 펜타오가 원래 어떤 이제 커뮤니티 버전도 있는 겁니까? 네, 커뮤니티. 이게 원래 오픈소스에서 출발됐나요? 네, 오픈소스 원래는 오픈소스에서 출발했고요. 커뮤니티 에디션이 존재하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사용자. 그러니까 레드처럼. 맞습니다. 자, 이제 Q&A가 들어있고요. 이사님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2분 좀 이름을 적어주세요. 알겠죠? 이따가. 네네. 자, 박지영님은 국내 제약사에 도입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해외 쪽은 있나요? 해외 쪽은 있습니다. 해외 쪽은 다양한 헬스케어 회사들한테 도입되는. 네, 그렇겠죠. 제약사도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한테 경품도 드리겠지만 설문할 때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김 이사님 좀 마음에 든다. 한번 사실 오늘 Q&A뿐만 아니라 실제 이것은 이제 이분이 영업은 아니니까 전문가니까 여러분들 한번 실제 밖에서 만나고 싶은 분들은 거기다가 좀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써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제품 문의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현님께서는 이제 위카 분석 툴인데 위카 분석 툴이 뭡니까? 웨카라고 네, 웨카. 오픈소스 분석 툴이에요. 그러니까 R이나 파이썬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웨카 자체는 사실 펜타오가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샀기 때문에 오픈소스지만 이제 그 기능을 사가지고 내장하기 때문에 웨카에서 분석 만든 툴을 만든 모형을 네네. 펜타오에서 그대로 가져왔을 수도 있고 네, 오케이. 연결시켜줬어요. 자, 김현수님은 이제 이게 꼭 POC가 꼭 거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통 했는데. 거치는 경우가 네네. 많습니다. POC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요? POC는 뭐 짧은 뭐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네. 실제로 이제 이 기능들이 네. 여기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실제로 네. 보여주는 거니까 어떤 주제를 좀 정해서 네. 기능이나 정해서 펜타로 구현을 시키고 그것들을 고객과 한번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죠. 네. 김기현님은 DB는 뭐 데이터베이스는 뭐 TB로만 가능한 건가? 아니요. 상당 모든 데이터 되는 거죠. 네네. 허성도님은 리테일 인더스트리에서 기존 데이터를 집어넣고 네. 머신러닝을 해서 네. 판매량 예측 같은 수요 예측을 하는 레퍼런스가 있을까요? 펜타워로 지금 뭐 국내에서 도입을 한 건 없지만은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이 했던 게 수요 예측인데 펜타워로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펜타워 이제 아까 PMI 말고도 네. 데이터 사이언스 팩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데이터 사이언스 팩은 R이나 파이썬에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어요. 네. R이나 파이썬에서는 수요 예측에 적합한 뭐 타임 시리즈 예측 이런 네네.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펜타워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바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효성 인포 시스템의 또 전문가분께서 답글을 달아주시고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김태균님은 아까 보신 스푼 그 작업 모습이 네. 세스하고 유사해 보이는데 세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네. 세스는 분석 엔진을 세스 엔진만 쓰죠. 네. 근데 이제 이 아, 펜타워는 네. R, 파이썬, 네. 웨카, 스파크라는 이 일반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분석 라이브러리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네네. 최재윤님은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연계 시스템을 기획 중인데 펜타워를 통해서 데이터 쪽에 활용 방안이 있을까요? 펜타워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 와서 정제하고 처리하고 하는 걸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비용이 잘 찾아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뭐 문의 같은 걸 좀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찾아뵙고 네.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동환님, 데이터 사이언스란 직군이 우리나라에도 있는지요? 네. 일반 기업이 빅데이터 경영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로드맵을 구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로드맵 구상 방안은 짧게는 조금 직접 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직군이 예전에는 없었지만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좀 대기업 위주로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런 직군을 좀 생겨났다. 네. 아직은 초기다. 초기다? 네네. 근데 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직군이 네네. 어떻습니까? 좀 유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우라든지 뭐 근무 환경 같은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근무 환경은 잘 모르겠고요. 아직. 네. 근데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현재. 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좀 IT 역사가, 데이터 사이언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은 많은 공급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직군에 아마 오시지 않을까. 네, 네, 네. 지금 박선희님께서 아까 머신러닝, 내장된 머신러닝 알고리즘 외에 다른 알고리즘도 적용해서 사용이 맞습니다. 가능하죠? 네. 이거는 자기가 개발한 알고리즘도 넣을 수 있는 거죠? R과 R, 파이썬, 파이썬 웨카를 개발. 통해서 그렇게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네, 네. 왜냐면 R이라든지 그런 때 보면 거기 보면 각 그 인더스트리마다 굉장히 많은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다 사용할 수 있죠. 여기는 그냥 R이나 파이썬을요 변형하지 않고 네이티브하게 그냥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자기가 있는 스크립트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알고리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차영님, 데이터 수집부터 시각화까지 통합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이는데요. 네네. 만약 데이터 수집 및 통합을 특정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분석 및 시각화만 사용한다면 라이센스 사용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저희가 라이센스를 어떻게 하냐면요. 데이터 통합과 분석까지가 하나고 시각화가 따로 있는데 시각화만은 안 되고요. 네. 둘 다 하든지 아니면 시각화 빼고 그 앞에 있는 데이터 통합과 분석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김태균님께서요. 저기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네. 프로세스에 대한 생산성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지트나 제킨스 등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네. 개발 생산성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고 프로세스 생산성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추가 개발이 필요할까요? 개발
글쎄요, 젠킨스 어떤 이런 시스템하고 연계를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날려지가 없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좀 의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강승환님께서는 이제 그 현재 도입 사례는 국내 도입 사례는 어느 정도 되고 효성 이외 전문 기술 지원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요? 일단 C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버전? 네네네. 커뮤니티 에디션. 커뮤니티 에디션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네네. 그 저희 이외에 이제 전문 기술 지원 업체는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효소에서 직접 이제 지원한다는 거죠? 네. 네네. 이거를 조대현님께서는 이걸 펜타워를 데모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트라이얼 버전이 있습니다. 아, 사이트 가면? 네, 사이트 트라이얼, 30일 트라이얼 버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한 6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사용해 보셨습니다. 이동구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유의미한 데이터 수집의 기관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거는 너무 이제 네, 도메인마다 많이 달라서 그렇죠. 안 해도 좋죠.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우님은 펜타워의 분석 플랫폼을 학술 또는 연구 키워드에 대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사실 펜타워가 분석 그 엔진이 아니고요. 네. 분석 그 엔진을 지원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올라가는 R, 파이썬, 웨카 이런 것도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네. 이 위에서 좀 더 시스템화할 수 있는 지원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권승구님은 이제 그 시각화 툴이 한국 사람이 워낙에 뭐 대시보드 같은 거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다양하고 네네네. 그런 한국적인 대시보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대시보드 시각화 쪽에서 기존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화 플랫폼에 인베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서 인베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아마 좀 다시 상담을 하면서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성구님, 오라클의 BDA와 스플렁크 등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펜타워의 장점은 무엇이고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요? 스플렁크를 말씀드리면 스플렁크는 분석 기능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펜타워의 장점은 오픈소스 분석 엔진을 네이티브로 다 지원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지원되는 게 많지는 않고요. 그게 그 하나의 워크플로우에 인베드되기 쉽다라는 거고, 스플렁크는 이제 앞에서 데이터 수집은 굉장히 강한데 네. 뒤에 분석 기능은 약간 제한되어 있는 펜타에 비하면 네네. 부분이 있고요. 네. 오라클 BDA도 실제로 오라클 BDA가 R을 쓰는데 실제로 R을 약간 그대로 네이티브하게 쓰지 않고 현재 버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걸 좀 오라클만의 어떤 문법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되면 고객 문법을 조금 더 알아야 되거든요. 네. 스플렁크도 마찬가지로. 근데 펜타워는 그렇지 않고 그냥 R 문법 그대로 네네. 뭐 펜타워 아니 파이썬 문법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기훈님은 시각화 및 대시보드 위에 다른 개발은 자바라든지 C샵이라든지 이런 걸로 추가 개발이 가능한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자바스크립트하고 파이썬하고 이제 R 이런 것들은 이제 인라인 코드 등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시각화 자체를 만약에 개발을 하신 거면 네. 그거를 그냥 거기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베딩 펜타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대시보드 화면에 이제 추가 화면들을 구성을 할 수는 있고요. 네네. 근데 어떤 저희가 자바 코드나 C샵을 통해서 어떤 개발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건 사실 네네. 없어서. 안정일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텐데 네네.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앙상블 구성도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네. 사실 아까는 다는 못 보여드렸는데 그 챔피언 챌린지라는 저희 구성하는 게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아까 뭐 4개를 만들어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여러 개를 계속 비교하는 거죠. 네.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이게 더 좋으면은 이걸 가져가고 네. 그런 식으로 앙상블 구성은 가능합니다. 자동화해서. 하은라님, 감사실 소속인데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부정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아까 핀나의 그 사례를 생각하시면은 네네. 충분히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네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우님,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과 같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경우 완전히 가공되지 않은 파일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지요? 사실 저희가 미세먼지는 이미 이미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280개 정도의 측정소의 데이터를 네? 대표로 가져와서 그거를 처리하고 예측까지 하는. 회사에서 그냥? 네. 그래서 저희 데모를 만들기 위해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 정말. 찾아뵙거든요. 나중에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방송할 때 저런 거 보세요, 저런 거. 근데 이제 그 데모 시간이 또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못했는데.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겠다. 요새 같은 폭염이 할 때는 네. 폭염 데이터 그런 거 같고, 네. 네. 고기압. 이태선님, 구글 텐서플로우처럼 펜타우도 이와 유사한 지원도가 구글 있는죠? 텐서플로우를 펜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바로. 오케이. 그러니까 오픈 소스들은 다 쓸 수 네.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R 됩니까? 파이썬은 라이브러리를 펜타플로우 포함해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그러니까 태생이 오픈 소스니까 네, 예, 펜타우가 태블로나 클릭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건죠. 상호명할 수 있는죠. 뭐 상관이 없고 그 앞에 분석까지는 네. 펜타우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태블로로 뭐 시각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지정호님, 의료 분야에 IBM 왓슨 등 AI 도입이 되고 있는데 비정형 영상 검사 자료, CT라든지 MRI 같은 것들을 펜타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연계 시스템을 구성할 때 유의하거나 필수로 변경할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직 저런 사례는 없고요. 국내 네, 사례는 네, 앞으로는 네. 저희가 만들어가고 싶은데 네. 연계 시스템 구성 같은 것들은 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장누리님께서는 펜타우를 IT 시큐리티 분야에서 공격 예측이나 공격 추이 분석을 한 레퍼런스나 분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해외 레퍼런스. 아,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외 레퍼런스가 네. 큰 정유 회사에서 DB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네, 사례를 네. 펜타우를 도입해서 네. 공격 분석을 해서 패턴을 뭐 예측하고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제 그 효성에서는 네. 국내에 오늘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제가 보는 몇몇 분들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뭐 보안이면 보안 이렇게 분야. 네? 네네네.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 펜타우 플랫폼을 네네. 소프트웨어니까 자꾸 이제 판다기보다 자꾸 써서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분들이 네. 저걸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또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럼 공유하고 네네. 그런 액티비티를 그런 장을 잘 마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뭐 박스 팔지 이렇게 이런 네. 거보다는 프리세일즈보다는 이거는 오늘 여기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요걸 실제로 그분들이 이걸 쓸 수 있게 하고 이제 그 경험치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좀 같이 또 발표를 한다든지. 펜타우가 사실 에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이 오픈소스가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에코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여러 가지 서로 공유를 하면서 심지어는 펜타우 플러그인들을 자기들 개발해서 네, 올리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네. 뭔가 좀 오픈소스에 기반한 어떤 상용 솔루션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여러 분석하는 것들을 네. 단순하게 POC가 끝날 게 아니라 네네. 이분이 만나신 분들이 실제 분야별 전문가라면 네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모두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을 한 거를 나중에 또 이런 세미나 네. 같은 데 같이 모시고 네. 와가지고 사진 않더라도 그분이 한 경험들도 얘기하고 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쓰면 좋더라 네.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컨텐츠도 좋고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사실 이건 툴이지 네. 실제로 비즈니스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요. 네네네. 오구숙님은 클라우드 버전도 있는지요? 현재는 저희가 네, 클라우드 네. 버전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네. 박사우님은 펜타우의 경우 기업 분석 환경 및 데이터를 고려한 커스터마이징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밑단에서부터 다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어쨌든 네. 데이터 수집이랑 처리랑 분석이랑 시각화까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치규님,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AI 및 IoT를 이용해 제조 공정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여기까지. 대용량의 데이터 수집 및 적재 시 커스터마이징 분석도 가능한지요? 네, 커스터마이징 분석이 다양하겠지만은 네, 사실 네. 우리가 펜타워의 좀 좋은 점이 그러니까 유연성, 음. 확장성 이런 거기 네네. 때문에 뭐 네네. 오픈 소스 엔진 라이브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가 있죠. 네네. 김 의원님, 마케팅 팀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영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어느 부서에서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고 운영하는 게 편할까요? 마케팅 분석도 충분히 가능한데 음. 어떤 부서인지
딱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마케팅 분석에서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어떤 타겟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분석에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펜타워가 이게 도입되면 기업에서 마케팅만 쓸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 쓸 거기 때문에 뭔가 범부서적인 어떤 그 TF 대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면 굉장히 고객들한테 꽤 좋은 거죠. 하나를 멀티로 쓸 수 있는. 박우일님, 쇼핑몰에서 고객의 행동과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 상품을 추천을 하는 그런 머신러닝하고 빅데이터 상에서 알고리즘화해서 제안하고 싶은데 이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요? 지금 펜타워가 국내에서 이걸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사실 저거는 일반적으로 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는 어떤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같은 것들을 써서 하는 것들은 가능하고 그거는 사실 R이나 파이썬 라이브러리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펜타워에서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네. 김효숙님은 데이터 블렌딩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처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어디 쌓여 있는데 이게 되게 그 모양이 너무 이상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없고 데이터를 정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파싱을 하고 정제를 하고 또 이거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측 모형을 만들고 싶은데 그 모형에 맞게 변수를 만들고 정제하고 변환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데이터 블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이도희님은 구축 초기에 주의할 점이나 신경 써야 될 점이 있을까요? 구축 초기에 주의해야 될 점이요. 일단은 데이터를 저희가 어쨌든 이 연결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켜주는 이런 작업들을 만약에 한다면 기존에 이제 이 플랫폼이나 이런 저장 플랫폼들이 구축이 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펜타워 자체적으로 사실 할 때 어떤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POC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좀 그런 것들에 좀 업무를 정의를 좀 하고 적합한지를 좀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구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류지연님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DB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마이그레이션 지원이 가능할까요? 빅데이터를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DB에서 빅데이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둡이죠. DB에서 하둡에서 DB 뭐 아니면 파일 시스템 아니면 뭐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다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균님, 비디오나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이상 패턴 분석도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중간에 좀 뭐 이런 분석하는 그런 툴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늘 제 질문 받도록 했고요. 존중하는 분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이사님. 네. 김선우님. 네, 김선우님하고 또 한 분. 엄대리가. 제가요. 장노리님? 네. 장노림하고 그 김선우님, 장노륜, 김선우님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투썸프레스 팥빙수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설문에 다 응해주시면 저희가 또 아이스 마켓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고 상담 받으신 분들한테 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초기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번 더 나오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온다면 엄들이는 어떤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한번 다음번 전체적인 뭐 펜타워 그냥 정말 이 솔루션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자리에서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보여드리기 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그런 내용들 위주로 오케이. 김 이사님 다음번에 만약에 또 나오신다면 어떤 거를 좀 어떻게 실제로 펜타워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고 구현한 것 다양한 도메인별로 저희들이 좀 그런 거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 더 좀 이해를 더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마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방송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압구정 여기를 이제 아까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좀 카페처럼 만들어가지고 좀 제가 어저께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9월달부터 저희가 이제 고정으로 이제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월화수목금에서 고정 코너가 나올 거거든요. 한 4시부터 할 건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강남에 있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들어도 되고요. 하여튼 뭐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 방송이니까 내일 2시 방송인데 내일 여러분들 시간 되신 분들은 여기 한 1시 반 정도에 들어오시면 저도 1시 반에 여기 들어올 테니까 1시 반에 저랑 내일 방송해야 되는 얘기 말고 저랑 이제 제가 좀 토크 IT 이제 9월 달에 좀 할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좀 얘기 잠깐 좀 하면 좀 어떨까? 네, 온라인이지만 1시 반에 시간 되시면 내일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